자, 과학과 시사와 개그를 접목시킨 파터 원종훈 씨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7분 20초가 있군요. 자, 오늘 주제 뭡니까? 네, 빨리빨리 하죠. 예. 네, 오늘은 오랜만에 그 신비한 동물의 세계를 탐구해 보려고 하는데요. 신비한 동물의 세계? 네. 예. 제가 소개해드릴 이 동물은 설치류 주의 일종인 바로 레밍이라는 동물입니다. 레밍. 예. 오케이. 나그네지라고도 불리는 이 특별한 동물의 생태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레밍이 어떻게 생겼냐면 햄스터 같이 생겼어요. 햄스터. 되게 귀엽습니다. 이렇게. 근데 설치류의 일종 아니에요? 그죠? 설치류죠. 네. 쥐 종류인데요. 몸길이가 15cm 가까이 되는데 15cm. 일부의 주장과는 달리 우리나라에는 서식하지 않고요. 네. 우리나라는 서식하지 않고 주로 북유럽이나 튼튼한 지방 등 추운 곳에 사는 쥐입니다. 네. 근데 이 레밍은 다른 설치류와는 네. 그러면 그 상당히 이제 보온이 되는 털이 있을 그렇죠. 이렇게 없네요. 봉실봉실하게. 레밍 가죽도 그러면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 레밍은 다른 설치와 마찬가지로 뭐 야행성이고 주로 풀을 먹고요. 근데 가장 큰 특징으로 알려진 것은 아무래도 집단 행동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집단 행동 표현에서 옛날에 이제 레밍스라는 게임도 이용했던 적이 있었고, 레밍스라는 게임. 예, 줄줄이 이렇게 가는 걸 이렇게 어떻게 물에 안 빠지게 만드는 게임이 있었어요. 한 30년 전에. 아, 예전에 그 PC 게임. 예, 아주 오래전에. 아주 오래된. 네. 그리고 1980년대 전두환 시대 주한 미군 사령관 존 위컴이 한국인들은 지도자가 바뀌면 우르르 쫓아간다고 해서 레밍 같다는 발언을 해서 거기서 이제 시작된 거죠. 그때 예. 이제 우리나라 이게 동물에 대한 얘기가 퍼지기 시작을 했죠. 예. 그 우민이라고 칭할 때 레밍이냐. 그렇습니다. 그 표현이 주한미군에서 나온 겁니다. 그때 당시. 네. 그럼 이제 이 문제 행동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과연 이렇게 사는 것인가 레밍은. 레밍은 실제 그러한가? 실제 그러한가. 네. 일단 레밍은 집단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집단적으로 생활하지 않고요. 그냥 설치류답게 알아서들 살고요. 그러면 레밍이 집단으로 따라 움직이고 뭐 집단으로 자살하고 이런 건 잘못 알려진 내용이에요. 그게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그 부분을. 이렇게 뭐 우르르 뭉쳐 살고 뭐 리더가 어디로 간다고 무작정 따라가거나 이런 동물은 아니고요. 네. 다만 그 지역의 개체수가 많아졌을 때 먹이가 있는 곳을 찾아 집단적으로 이동을 하죠. 근데 이런 현상은 따로 살다가 네네네. 집단 이주를 할 때는 하긴 먹을 게 없으니까 다 떠나야죠. 네. 근데 이런 이동은 뭐 레밍뿐 아니라 버팔로, 코끼리 등 수많은 동물에서 볼 수 그렇죠. 있는. 네. 아프리카 동물들, 초식 동물들이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레밍들이 이렇게 이동할 때 의문의 집단 자살 같은 현상을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네. 주로 이제 하나씩 바다로 뛰어들어 익사를 하는데요. 네. 제가 동영상을 봤는데 좀 줄줄이 좀 이렇게 좀 떨어지긴 하더라고요. 거꾸로 그 고래나 물 속에 있는 돌고래도 그랬던가 하여튼 집단으로 그 무트로 나와서 자살하는 경우도 이상한 있죠. 행동도 있죠. 네. 레밍은 물에 들어가서 죽는 거라면 물 밖으로 나와서 죽는 동물들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과연 집단 자살일까? 어떤 뭐 개체를 줄이기 위한. 그래서 이제 뭐 바보 같은 지도자를 따라가다가 하나가 떨어지니까 계속 따라 죽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한때는. 근데 지금은 완전히 바뀌어 있고요. 동물 행동학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걸 해석했나요? 해석했죠. 새로 연구해가지고. 해석했나요? 새 연구 결과는 뭐냐면 레밍들이 이제 줄줄이 새로운 서식지를 찾아서 이동을 하다가 보면 앞에 강이나 개울이 나오면 건너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레밍이 수영을 잘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물은 쉽게 건너가거든요. 빠져 죽은 게 아니고 다이빙한 거예요? 네. 문제는 레밍이 지독한 근시예요. 아하.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앞에 바다가 나오면 이게 강인지 개울인지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헤엄쳐서 건널 수 있는 정도의 그렇습니다. 폭인지 아닌지를 몰라서 자살이 아니라 실족사. 물인 줄 알고 뛰어들었지만 그 물의 폭을 몰라서 결국은 죽게 되는 경우는 있지만 그렇죠. 폭이 그 좁은 곳은 다 건너간다 그냥. 건너가는 건 사건이 아니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고요. 그런 거구나. 그래서 이제 다이빙한 거구나. 네, 다이빙을 하는 거예요. 그럼 수영민족이라고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지금? 김학철 의원이 한국인은 수영민족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랑 비슷하네요. 네, 그래서 아무리 뭐 수영을 잘해도 이렇게 바다를 건널 수는 없으니까. 그런 분도 가끔 있긴 하죠. 네, 지쳐서 익사를 하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군중 심리하고는 관계가 없고, 상관없군요. 자살하고도 관계가 없고, 근시의 비극. 근시의 비극.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시의 비극이었구나.
아니 정말 네. 잘못 알고 있었네요. 네네. 그래서 이제 군중 심리나 집단 자살의 대명사로 레밍을 드는 것은 굉장히 비과학적인 태도고요. 레밍의 생태에 대해서 잘 모르는 주제에 어디서 주워 듣고 이제 그런 개념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면 무지와 무식의 소치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무식의 소치다. 사실 레밍의 이런 행동은 좀 사실 미덕이라고도. 그런 집단 행동, 그러니까 집단 이주를 가지고 빗대서려면 초식 동물 전반을 말했어야지. 굉장히 많은 초식 동물 동물이. 같은. 네. 이렇게. 걔네들은 몸이 크고 눈이 좋으니까 네. 죽지 않는 것일 뿐이죠. 사실 레밍이 근데 이런 행동은 일종의 미덕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레밍이 원체 새끼를 많이 낳아요. 네. 그래서 1년에 10마리, 20마리씩 낳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서식지 개체 수가 금방 불어나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 대부분의 동물들은 서로 다투면서 생존을 꾀하고 동족을 쫓아내고 죽이면서 경쟁을 합니다. 근데 레밍은 그 대신에 스스로 다른 곳으로 떠나가는 거예요. 다 같이. 네. 그런 의사소통을 어떻게 하나 모르겠네요. 자기들 네. 언어가 있겠지 물론. 뭐 어떻게 뭐 눈치코치로 하지 않을까요? 네. 근데 그런 이주의 과정에서 비과학적으로 이제 답하네요. 네, 눈치코치. 모르니까. 네. 이주의 과정에서 바로 이제 근시로 인해서 목숨을 잃는 것인데 차라리 숭고한 행위라고 할 망정 군중 심리는 아니다. 그 말씀드리고 싶고. 제대로 이게 최근에 밝혀진 겁니까? 밝혀진 건 꽤 됐습니다. 예. 그래요? 예. 우리가 그냥 모르는 거죠. 아, 그냥 한 10년, 20년 이상 됐어요? 그렇죠. 오래된 얘기네요. 이런 얘기 한 번 굳어지면 그냥 진리가 돼 버리니까요. 그러니까 계속 인용되고. 알고 봤더니 레밍을 자세히 알아봤더니 그게 아니었다. 네. 다이빙을 했을 뿐이다. 다이빙을 했을 뿐이다. 건너려고. 네. 과감한 행동이죠. 과감한 행동이죠. 물이야? 다이빙 수영하지 뭐. 그렇게 했는데 너무 넓은 바다로 뛰어들었어. 그렇습니다. 죽게 되었다는 사연이구나. 우리가 슬프네요. 네, 이 레밍들을 통해 배울 점이 있는데요. 바로 며칠 전에 우리 사회의 공동체 의식에 대한 지적이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예. 예, 기억나시죠? 예. 그런 분들이야말로 바로 이 레밍처럼 이 사회 문제들을 먼저 자각하는 선구자분들이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미덕, 또 레밍의 정신과 철학을 앞장서서 본받아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까지 했습니다. 마지막 시사를 접목시키려고 노력했네요. 네. 그냥 근시의 비극으로도 충분히 오늘 코너는 역할을 다 했어요. 네. 근시의 비극. 폭망한 건 아니네요, 그러면. 오늘은 홈런까지는 아니에요. 네. 홈런까지는 아니지만 충분히 3타 정도는 가능합니다. 만족스럽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원종우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